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쿠퍼의 한 주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느끼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 원희와 함께 왔습니다. 네, 원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쿠퍼에서 조직개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쿠퍼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컨설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희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직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을 현재 경험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컨설팅을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되게 컨설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좀 하셨던 컨설팅 중에 좀 인상 깊은 2가지 공유해 주신다면 좀 어떤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조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좀 했던 것으로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공공기관의 이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하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학교의 어떤 성과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컨설팅. 이 2가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을 컨설팅한다라는 것 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전 방향을 컨설팅한다는 건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고민의 지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지점들을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발전 방향을 컨설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 컨설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컨설팅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 쿠퍼실리테이션 그룹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조직 개발을 하는 컨설팅 회사잖아요. 좀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과 어떤 게 좀 다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진행하는 방법론, 어떤 프로세스가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그렇지만 그 단계별로 해나가는, 어떻게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쿠퍼만의 좀 강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분석하는 앞단에서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수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고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에 사실 어떤 정해진 뭔가가 있지 않을 이 지점에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관점을 모으고 그걸 잘 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원희랑 컨설팅하는 거에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인터뷰를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갔던 곳은 200명 정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 하면서 놀랐던 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조금 영향력이 조직에 있는 분, 직급이 흔히 높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인터뷰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었잖아요. 네네. 좀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인터뷰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서 그 컨설팅 받은 내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 자체를 구성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 과정 안에 내가 함께 뭔가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걸 안다. 그것이 어떤 실행력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 보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후자적인 측면, 그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참여를 많이 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교육기관의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컨설팅 하고 있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성과 지표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업무 성과 지표를 보통 KPI나 뭐 그런 맞아요. 걸 많이 컨설팅 의뢰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도 기존에는 그냥 KPI, 뭐 이제 BSC 기반, 뭐 이제 기존에 그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되었던 모델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과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뭐 학생 수, 만족도 뭐 이런 지표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양성해낸다,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과라는 것을 좀 더 멀리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할 때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의 성과, 요걸 좀 도출하는 부분을 좀 관심 깊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컨설팅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저희에게 이제 고민 상담 들어온 것을 좀 함께 이야기 네네.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고민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지만 화요일 오후 2시에 보통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까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접한 고민은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회사의 분들이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 하신다.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좀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일 잘하는데 꼰대인 상사가 일 못하는데 사람이 좋은 상사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았어요. 네. 80대 20이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투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꼰대가 되게 싫다 하지만 조직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사실 꼰대가 되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꼰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희가 보시기에는 일도 잘하면서 꼰대가 되지 않는 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저도 꼰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성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일 잘하는 꼰대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내는 꼰대가 그래도 차라리 낫다.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성과라는 것이 조직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겪는 어떤 불편함, 괴로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꼰대더라도 성과를 내주는 리더가 나는 좋다라고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꼰대가 좋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성과라는 것이 정말 계속 조직 내에서는 화두고 관심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꼰대라고 하는 부분을 왜 꼰대라고 느낄까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해봤어요. 꼰대, 언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내 상사가 꼰대처럼 느껴진다. 쿠퍼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잡코리아에서도 또 역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꼰대라고 느끼는 순간, 뭐 이런 질문. 그래서 항목이 여러 개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방법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라떼 이게 통했는데 이렇게 왜 안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고 근거가 있게 이걸 설득을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연차가 많으면 전문성이 당연히 더 뛰어날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설득력도 없고 옛날에 통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걸 강요하듯이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꼰대라고 느끼거나 일하는 방식에서 아니면 좀 문화적인 거를 좀 꼰대스럽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막내가 와서 창문부터 열어놓고 했는데 요즘 막내들 뭐 정시에 오고 막 이런 문화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또 꼰대라고 느끼거나 이 두 가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그때도 꼰대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도 분명히 저도 저의 상사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이해해달라 뭐 이제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 서로 한번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과라는 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성과에 대해서 많이 쪼임을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리더죠. 그렇죠. 리더들이겠죠. 근데 그 리더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여유가 있게 너무, 그렇죠.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요즘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아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성공했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접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많이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오스틴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선택을 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리고 그 방법이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할 그런 어떤 유연성이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강요처럼 하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 갈등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리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속으로는 나 땐 안 이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일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그렇게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리더들이 다를 수 있음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성찰, 여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자기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해해달라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서로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잘 맞춰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그 문화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사실 이제 꼰대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니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보통 리더들은 이렇게 시간에 압박을 받아서 여유가 없어서 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죠. 좀 이런 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제는 그것이 다를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유연함을 갖고 있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라는 경험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문화 얘기할 때 리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리더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인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나랑 생각이 달랐는데 맞을 수 있겠다 싶은 걸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할 때 처음부터는 좀, 지금도 이제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나의 실력이 혹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성과가 잘 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그 과정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좀 더 유연해지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시행착오를 네, 그렇죠. 그런 경험, 그로 인해서 더 나은 결과에 대한 그런 성취의 경험, 이게 쌓이는 과정도 또 리더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또 이어서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이어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셨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잖아요. 초기 리더라고 네. 해서 막 이제 리더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보통 요즘은 조직에 따라서 30대 초중반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요즘 되게 핫한 MZ 세대 구성원이긴 한데 또 어떻게 MZ 구성원을 같은 회사 구성원으로 대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윗상사분들이 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꼰대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좀 유연하게 하자니 좀 일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그 압박을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리더직이 돼서 오히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고민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런 분들이 원희에게 이렇게 좀 고민 상담 요청하면 좀 어떻게 보통 답을 주시는 편인가요? 저희가 리더 얘기할 때 가장 좀 요즘에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다 리더한테 너무 다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다. 리더가 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리더라고 하는 그게 그냥 붙여지는 이름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들을 저의 경험과 또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뭐 시간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재택근무도 늘고 이러면서 사실 옆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감시 아닌 감시를 해야만 뭔가 진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앉아서 일을 해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얘가 이 시간에 일을 하나? 뭘 하고 있지라고 의심이 드는 것부터가 이제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를 생각했더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리더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리더가 좀 고민하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 관리하고 시간 관리, 그 일 관리와 역량 관리가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죠. 몇 시간을 일하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랑 깊이가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일을 하게끔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과정에 대한 코칭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리더가 생각보다 그 일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역량 대비 과하거나 역량 대비 너무 적은 업무를 줬거나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진행이라든지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명확하다라고 하고 그 일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또 의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목표한 시점까지 완료를 잘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이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내는구나.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일을 해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로 바뀌는 그 지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업무 수행하는데 몰입감이랑도 맞아. 연관이 클 것 같고요. 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어쨌든 목표점이 생기니까 그것도 역시 좀 몰입감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오늘 좀 원희를 모시고 최근에 진행한 컨설팅 사례와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좀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오스틴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도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매주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쿠퍼는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이렇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신청하거나 라이브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